안녕하십니까. 저는 익산 연암내과 난치병 치료과 박양규 원장입니다. 코로나가 유행이 시작이 된 지 4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코로나의 사망률이 많이 낮아지고 입원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최근에 저희 병원에도 만성 코로나 질병의 하나의 롱 코비드 증상 환자들이 빈번히 내원하고 있어 코로나에 대한 재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예방접종 유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케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순서는 우선 코로나 백신의 접종의 효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그 만성 코로나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롱 코비드의 발생 기전, 이것이 코로나 예방 접종 후에 발생한 두 케이스를 갖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코로나 19 백신의 효과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입원율과 사망률은 접종 안 한 환자군에 비해서 약 46분의 1로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중증이라고 알려진 심근염, 이것은 코로나19를 앓으면 약 16배 정도 일반 대중에 비해서 증가되는데, 백신으로 이런 중증 발생이 많이 준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를 앓고 난 이후에 환자가 회복이 되지 않고 만성화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보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코로나를 앓은 환자의 5 내지 30%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 피로, 호흡곤란이라거나 인지장애, 알레르기나 자가면역 질환 등의 증상이 수년 이상 지속될 수 있어 삶의 진해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예방접종했을 때는 이러한 롱 코비드 위험도 29 내지 52% 정도 감소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예방접종하고 나타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합병증 중에 중대한 합병증이 있어서 예방접종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지금도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 없단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코로나를 앓고 생긴 합병증이나 위험도에 비해서 월등히 낮아지니까 우리가 백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신의 부작용으로는 흔한 부작용은 통상 접종 부위의 국소 통증이다거나 피로,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데, 이것은 백신에 대한 면역계 반응으로 면역이 생기려고 하는 그런 그 징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소 부작용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면역계가 백신에 대한 면역을 만들기 위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드물게 발생하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 길랭반의 증후군, 안면 식이염 마비다거나 또는 드물게 사망, 심근염과 심낭염, 혈소판 감소증이라거나 혈저증, 그 외에 다혈관 염증 증후이다거나 롱 코비드 유사 증상, 이런 것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예방접종 후에도 코로나를 앓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심근염도 들어가고 혈소판 감소증이다거나 아니면 롱 코비드, 이런 증상들이 되게 코로나를 앓지 않고 이것을 예방접종을 하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롱 코비드의 발생 기전,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되는 이런 기전은 없습니다만은 현재 제일 가능성이 큰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급성기를 지나도 그 잔존해 있어서 생존해 있어서 이것이 만성화에 말하자면 하나의 계기를 만든 것 같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 몸에 만성적으로 수면 상태에 있었던 다른 바이러스를 재활성화시켜서 다른 바이러스 질병도 함께 유발한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이하게도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공격하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서 우리 세포들이 결국 면역 반응을 기능을 소실하게 된다 이런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그 항원 자체가 슈퍼 항원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원이 우리 인간의 뇌의 항원, 아니면 또한 미토콘드리아 항원, 장내의 점막의 항원하고 유사해서 뇌를 손상을 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고 장을 동시에 세 군데를 다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우리가 항체가 생겨서 코로나를 우리가 저항을 한다 하더라도 이 항체가 오히려 우리 몸에 자가항원을 공격해서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다 이런 뜻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코로나는 그 장내에 미생물 변화를 초래한다. 장 점막을 이상을 줘서 미생물을 또 변화를 초래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세 가지의 기본 축인 신경 내분계를 손상을 주고, 또한 소화기계의 점막을 손상해서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일으키고, 미토콘드리아를 공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염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면역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축을 동시에 공격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군데도 살아남지 온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회복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두 케이스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심한 피부 통증과 가려움이 코로나 백신 4차 백신 맞은 후에 발생했고 1년 동안 피부 전문의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치료해도 치료가 안 돼서 저희 병원 난치병과를 방문했던 케이스입니다. 과거력은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고요. 특별하게 그 외에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만 비염이 있는 점은 있었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기본 혈액 검사, 또한 난치병이기 때문에 음식 과민 검사, 유기산, 중분석 검사 이런 것을 다 하도록 권했는데, 환자는 그 일주 후에 와서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다 보니까 유기산 검사도 하거나 중간급 검사는 하지 않았고 기본 혈액 검사만 갖고 주로 치료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결국 지금 그 100일이 안 돼서 지금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는데 50일 만에 많이 회복이 됐죠. 그게 회복이 됐는데 이 환자의 기본 혈액 검사 차례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혈액 검사를 최적 범위를 이용한 패턴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환자의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간 시스템에 어디가 이상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DS 분석을 통해서 이 환자의 오간 시스템의 불균형을 보면은 영양 불균형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불균형으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스트레스 반응계에도 이상이 있고, 심혈관 대사계, 그 다음에 생체 이물이나 산화계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면역에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염증 소견으로 호중고올로 이런 소견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환자가 환경 오염물이 뭐 있겠냐 해서 이 환경 공해물에 대한 예측 검사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서 시행하게 되면은 일반 혈액 검사로도 어느 쪽이 예측 가능성이 높은가를 우리가 예측해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환자는 실질적으로 난치병이기 때문에 직접 제가 혈액으로 중구석 검사를 했는데 비소, 카드뮴, 납수 모두 다 허용치를 많이 벗어난 상황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이 환자를 이제 그 식습관이라든 생활습관 또 환경 공해물의 노출에 그 기왕력을 설문지로 분석해서 자료를 MTQ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이 환자는 심한 스트레스가 있다. 수면이 부족하고 또한 환경 오염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식습관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과일 섭취, 채소, 그 다음에 채소 종류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콩류, 섭취가 부족하고 패스트푸드는 섭취량이 많다. 뭐 이러한 것을 갖고 환자의 식습관을 조정해 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MDS의 최적 범위를 이용한 패턴 분석 결과를 갖고 이 환자를 치료한 결과 지금 5월 11일 날 왔던 환자고, 그다음에 7월 11일 날 지금 팔로우를 했는데요. 환자는 지금 50일 만이죠. 예, 환자는 50일 만에 전에 처음 내원시에 있었던 이런 피부 병변이 모두 사라지고 건강한 피부로 이렇게 회복이 됐고요. 이 환자의 등이나거나 전신에도 이런 병변이 있었는데 50일 후에는 이렇게 말끔하게 환자는 회복이 됐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72세 여자 환자인데 이 환자도 코로나 접종을 2차 접종 후에 가려움증이 심해서 대학병원에서 1년 8개월 동안 치료했으나 이것이 치료되지 않아서 저희 병원을 왔던 케이스고, 이 환자도 저희들이 기본 혈액 검사를 이용하고 난치병 검사를 이용하는 자에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과민 반응 검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환경 오염으로 중금속, 모발 중금속 검사도 이렇게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결국 헬리코박터를 치료하니까 이 환자가 가려움도 좋아지고 헬리코박터도 치료할 수 있고 다른 그 증상들이 좋아졌던 케이스입니다. 네, 헬리코박터가 재발해서 다시 환자는 증상이 나타났고 그것을 2차 헬리코박터 치료한 결과 다시 환자 증상이 피부 가려움 증상이 없어졌던 케이스입니다. 이상 두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염증이나 면역 장애가 일어나는 기전은 통상적으로 우리는 스트레스 반응계 이상이라든가 위장 불균형 또는 인슐린 저항성의 변화, 영양 불균형, 그 다음에 해독 기능 장애 이런 5가지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가 생겨서 만성 질환이 생긴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5가지 지표는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필수 사항이며 모든 환자에서 교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검사는 고가의 혈액검사보다는 일반 혈액검사 결과를 최적 범위로 이용해서 분석한 MDS 패턴 분석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생활 습관과 환경 오염물 노출은 MTQ 설문지 분석을 함께 이용하면은 만성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